나부터 인정하자라는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1cm의 진아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뭘 저렇게까지 말해? 거기서 그렇게 우기지는 말아야 했었는데. 라고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나의 실수를 먼저 말하자라는 부분 읽어볼게요. 이 책의 예시가 은근 길고 지루한 듯 느껴지다가도 충분한 이해가 되니까 부족한 저에겐 더 마음 깊숙이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나의 실수를 먼저 말하자. 나의 조카딸 조세핀 카네기는 뉴욕에 와서 내 비서가 되었다. 당시 19살이던 조세핀은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지금은 수에즈 서쪽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로 손꼽히지만 처음에는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필요한 수준이었다. 하루는 조세핀을 질책하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잠깐 데일 카네기, 잠시만 있어보자. 너는 조세핀보다 2배는 나이가 많아. 일에 대한 경험은 10,000배나 더 많지. 어떻게 조세핀이 너와 같은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지? 너의 관점이나 판단, 결정도 그저 그렇고 그러면서 말이야. 데일 카네기 잠깐만. 너는 19살 때 뭘 하고 있었니? 네가 했던 그 어리석은 실수와 터무니없는 실책을 기억하지?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그때를 기억해? 편견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19살 조세핀이 같은 연령대의 나이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조세핀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도 다 못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조세핀의 실수를 환기시켜 주어야 할 때 이렇게 말하고 냈다. 조세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내가 예전에 했던 수많은 실수에 비하면 정말 별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판단력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단다. 경험이 쌓이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네 나이대 나보다 지금 네가 더 잘하고 있단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너나 다른 사람을 나무랄 마음이 전혀 없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면 더 현명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잘못을 나무라기 전에 자신도 흠이 없지 않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듣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브랜든에 사는 딜리스톤은 새로운 비서 일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은 편지를 받아보면 페이지마다 2-3개씩 철자가 틀려 있었다. 딜리스톤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말해주었다. 엔지니어들이 흔히 그렇듯이 저도 국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철자법에 정통해 있진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고전을 면치 못해서 철자가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 색인서를 직접 만들었죠. 실수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비서가 사전을 더 찾아보고 교정을 더 보게 만들 수는 없는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상 위에 구슬한 편지가 놓인 것을 보니 이번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딘지 이 단어가 틀린 것 같아 보이는군. 내가 늘 철자가 헷갈려 골치를 앓던 그 단어야. 이래서 나는 철자책을 직접 만들었다네. 여기 있군. 지금 나는 철자에 신경을 많이 쓴다네. 사람들이 우리 편지가 철자가 틀린 게 있으면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비서가 나처럼 철자 색인서를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철자 실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 정치인이었던 버나드 폰 펠로우 공은 1909년에 이미 이런 방법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폰 벨로우는 빌헤름 2세 제위 시절에 독일 제국의 수상으로 있었다. 독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빌헤름 2세는 오만한 자,
거만한 빌헬름이라고 불리면서 자신이 거느린 육군과 해군 병력이 막강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그만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다. 황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서 유럽 대륙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적인 반발을 연이어 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황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자기중심적 발언을 했다. 영국의 손님으로 초대되어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빌헬름 2세는 영국의 호감을 갖고 있는 독일인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단언하고 일본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해군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영국을 초토화시키려는 걸 자신이 구해주었다고도 했다. 또 영국의 로버츠 경이 남아프리카의 보어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투 작전 덕이었다고 하는 등 실언이 쏟아져 나왔다. 100여 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던 유럽에서 그 어떤 왕도 이런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온 유럽 대륙이 말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끓었다. 영국은 격분했고 독일 정치인들은 아연실색했다. 이 경악할 만한 상황 속에서 황제는 겁을 먹고 당시 수상직에 있던 폰 벨로우 공에게 책임을 떠안아 달라는 뜻을 넌지시 비췄다. 폰 벨로우 공이 그 모든 말을 하라고 조언한 사람이 자신이므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랬다는 것이다. 하지만 폰 벨로우 공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폐하, 독일이나 영국에서 제가 폐하에게 그런 말을 시켰을 거라고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폰 벨로우 공은 이 말을 하고 곧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 황제는 불같이 화를 냈다. 자네는 나를 얼간이로 보고 있군. 자네라면 절대로 할 리가 없는 실수를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어. 폰 벨로우 공은 비난하기에 앞서 칭찬을 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그래서 차선을 택하기로 했다. 비난을 한 다음에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기적을 낳았다. 폰 벨로우 공은 공손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 같은 사람보다 뛰어나십니다. 해군이나 육군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조예가 깊으시죠. 폐하께서 기압계나 무선정보, X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면 감탄하며 듣게 되곤 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자연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체 무지합니다. 화학이나 물리학도 전혀 몰라서 아주 간단한 자연현상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신 역사적 지식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외교 분야에서 쓸만한 자질이 조금 있는 편이죠. 황제는 빙긋 웃었다. 폰 벨로우 공은 황제를 칭찬하고 치켜 세우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을 황제는 뭐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황제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나? 우리는 서로 보완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꼭 붙어 다녀야 하네. 꼭 그렇게 하세. 황제는 폰 벨로우 공의 손을 잡고 아주 여러 번 흔들었다. 그날 오후 황제는 두 주먹을 쥐고 더욱 열렬한 어조로 크게 말했다. 누구라도 폰 벨로우 공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면 내가 콧대를 날려줄 거요. 폰 벨로우 공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외교에 능하고 노련한 그도 한 가지 실수를 했다. 처음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빌헬름 황제의 뛰어난 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야 했다. 황제가 반푼이 같아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주는 말을 먼저 꺼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몇 마디 말로 창피를 당하면 화를 내는 오만한 황제를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겸손과 칭찬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사용한다면 대인관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누가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좀 더 최근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다. 메릴랜드주의 티모니움에 사는 클라렌스 제로세는 15살짜리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당연히 데이비드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랬죠.
하지만 아이 엄마나 저 모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 늘 나쁜 본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담배를 끊으라고 훈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어떻게 담배에 빠지게 되었는지 들려주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데이비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담배를 피울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저도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고 가족의 도움으로 결국 금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자.